다음 중 옳은 것을 문제에서 골라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소수 중에 딱 짝수 하나 유일하게 있죠? 2.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거니까 체크. 그 다음 모든 자연수는 소수 또는 합성수인데 쌤이랑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이 내용을 공부했을 때 1도 있죠, 자연수에는.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니까 소수 또는 합성수가 아니고 1도 같이 껴줘야 됩니다. 3번 두 소수의 곱은 홀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소수에는 아까 말했지만 2라는 짝수 아니면 뭐 3, 5, 7 이런 애들은 다 홀수입니다.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뭐 있냐면요.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쌤은 얘를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뭐로 예시를 드냐면은 1이 홀수 중에 제일 작잖아. 2는 짝수 중에 제일 작죠. 이런 거 실제로 곱해보면 되는데 1 곱하기 1은 홀수 나오죠. 근데 2 곱하기 1 같은 거 어때? 안 돼. 짝수지. 2 곱하기 2 같은 거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어떤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려면요. 둘 다 뭐여야 돼요? 둘 다 홀수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2가 짝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소수에서 2가 왔게 되면은 홀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2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얘도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잘 봐요. 우리가 뭐 모든 자연수 1, 2, 3, 뭐 4, 5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4 같은 거는 2 곱하기 2 소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제일 기본적인 소수에도 잘 봐요. 얘는 뭐 아니지만 얘 봐봐. 누가 소수가 아니야? 1이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소수 같은 애들. 그래서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A가 소수면 만약에 2가 소수면 2는 약수 뭐 있어? 소수라는 것 1과 자기 자신. 3 소수. 약수 뭐 있어? 1과 자기 자신. 그래서 약수의 합은요. 둘이 더할 거니까 3. 둘이 더할 거니까 4.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자기 자신과 1만 약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1을 더해서 약수의 합이 나온 거거든요. A라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하면 A 플러스 1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쌤은 이제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요. 홀수는 이런 애들이고 이것도 한번 들으면 절대 나중에 안 까먹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얘가 이제 홀수고 얘가 이제 짝수인데 짝수 애들은 다시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짝수긴 하거든요. 쌤 짝수를 쓴 건데 2, 4, 6, 8, 10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르게도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많이 본 배열인데 2, 4, 6, 8, 10 2의 배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짝수는요.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럼 나는 내 말이 좀 말이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뭐예요? 이렇게 숫자가 좀 크든 작든 상관없죠. 소인수문해가 돼 있으면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1씩 더해서 다 곱하죠. 근데 쌤 말은 이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약수 중에서 홀수이려면 쉽게 생각해봐. 누가 없어 다. 얘랑 둘이 아예 반대예요. 홀수랑 짝수는 반대잖아. 얘는 얘라며. 여긴 다 누가 없어. 다 누가 안 들어가 있어. 홀수에는 2가 없잖아. 2가 안 곱해져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약수를 만들 때 홀수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은 얘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 숫자의 약수의 개수가 답입니다. 해볼까요? 4, 2, 3 다 곱할게. 6, 4, 24, 8, 3, 24. 다음에 3번. 보자. 이것도 쭉 읽어보면 너네가 뭐 못 구하는 내용은 없을 거고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 이거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제곱수. 그럼 혹시 제곱수의 특징 뭐 있지 기억나? 제곱수애들 항상 지수가 어때야 돼?
그렇지, 짝수여야 돼. 그래서 지금 눈치 보니까 아마 여기 3, 1이어서 최소한으로 2 한 개랑 7 한 개를 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고 이제 여기 A 곱할 거니까 제곱수 됐는데 나머지는 뭐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너네가 요게 조금 기억이 안 나거나 좀 까먹은 내용일 것 같은데 소인수가 어떤 걸 소인수라고 했냐면요. 소수인 인수가 소인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인수분 돼 있을 때 미시 소인수라는 거예요. 미시. 그럼 얘 뭐가 이상해? 얘가 이상하다는 거죠. 누가? 얘가 빠져야 돼요. 2랑 7이 소인수입니다. 됐나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이 은근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잘 했나 볼까요? 그 정우라는 친구는 이제 병원을 2개 가는 건데요. 이제 안과랑 치과 진료를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병원마다 조금 주기가 다르죠? 나는 15일마다. 그럼 15일 뒤에 갔으면 30일 뒤에 가면 되고, 뭐 45 뒤에 가면 되고, 치과 같은 경우는 반대군요. 미안. 12가 있었구나. 12일 뒤에 가면 되고, 24일 뒤에, 36일 뒤에. 이런 주기. 치과 같은 경우는 뭐 15일, 30일, 45일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야. 나는 5월 1일에 둘 다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안과랑 치과를 동시에 가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과는 12일마다 가고 있어. 치과도 15일마다 가고 있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며칠 또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가는 날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간다는 표현은 12의 배수 중에 15의 배수 중에 공통인 배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배수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가 아마 날짜를 보니까 딱 하루밖에 없죠. 아마 5월 1일부터 그 제일 빠른 날이 궁금한 것 같아서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 같습니다. 할 줄 알죠? 3, 4, 12, 3, 5, 15 이렇게 문제 할까? 20, 60일. 그래서 우리는 60일 뒤에 이제 안과와 치과를 동시에 가는 날인데 이 60일 뒤가 좀 구하기가 애매합니다. 잘 구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한 달 며칠이야? 30일. 그럼 이죠? 5월 1일 한 달 뒤 며칠이겠어? 6월 1일. 기본적으로. 그럼 또 6월 1일에 한 달 뒤는 얼마야? 7월 1일. 맞죠? 그래서 기본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잡기 때문에 얘는 쉽게 말하면 몇 달 뒤야? 그냥 2달 뒤야. 일단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7월 1일인 줄 알았는데 어젯밤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나? 이거 기억나요? 주먹으로 이거 그 몇 월 달이 좀 더 알고 있어요? 30 몰라 처음 봐? 이 4개 손가락으로 4개 손가락? 이걸 하는 건데 여기가 1월 달이야. 그럼 지금 여기 1월 달 다음에 2월 달이 있죠. 그 다음 3월 달이지. 근데 지금 1월 달 잘 보이냐? 이렇게 안 보이냐? 하여튼 1월 달 사이 1월과 3월 달 사이에 2월 달이 움푹 파져 있잖아. 이런 날이 30일 있는 날이고 여기 있죠 움푹 그 약간 오목한 부분 여기가 하루 더 많은 31일이에요. 실제로 달력을 보면은 1월 31일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주먹을 보면은 여기가 제일 커요, 2개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제일 그 날짜가 짧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뭐냐면은 1월 달에 31일이면 2월 달은 예를 들어 30일, 3월 달은 31일, 4월 달은 들어갔으니까 30일, 5월 달은 31일. 들은 적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다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1, 2, 3, 4, 5니까요. 5월 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 6월 달은 30일까지 있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7월 1일까지라는 건 61일 뒤라고 하는 거예요. 31일과 30일 뒤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궁금한 60일 뒤는 얘 하루 전인 6월 30일로 가지고 와줘야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5월 달이 하루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7월 1일이라고 쓴 사람도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 7번 내용은 쌤이랑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거리가 얼마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얼마요? 1.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 보면 얘들아 다 한 칸씩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완성을 더 해주자면은 다 한 칸씩을 말하는 거다.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면은 이 다 한 칸씩을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는 제일 쉬워요. 마이너스 1과 0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네. 두 글자.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요. 더해서 절반. 근데 0은 더하나 마나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이 나머지 같은 내용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걸 3등분 해줘야 돼요. 그럼 쌤 이런 표현 한 적 있을 텐데 1을 3등분 한다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뭐 해주면 돼요? 3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우리 나눴을 때 많아잖아. 뭐로 바꿔서 풉니까? 곱하기로. 그래서 하나당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A 같은 경우는 우리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라는 숫자는요.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움직일 겁니다. 3분의 1만큼.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바로 가볼게요. 여기 1부터 2까지는 총 4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1이라는 숫자를 총 4로 나눈 거겠네. 그럼 하나당 4분의 1이겠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니까 A 값, B 어디야? C 값은 여기 있어요. 그럼 쌤의 C는 어떻게 알려주고 싶냐면요.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해도 되지만 2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이라는 건 아까랑 반대되게 빼기겠죠. 그래서 2에서 플러스 2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놈의 A, 요놈의 C, 얘 B 절대값 씌워줄 거니까 마지막까지 잘 해볼게요. 부호가 같은 계산입니다. 통분할게요. 3은 3분의 9. 같은 부호니까 둘이 더할 거죠. 10. 그 다음에 둘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3분의 10. 얘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뺄셈 안 풀죠? 덧셈으로 바꿔서 풀 거니까 위치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이 2는 4분의 8로 바꿔볼게요. 둘이 부호 다릅니다.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고요. 큰 놈 부호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문제 답 천천히 읽어볼게요. 집중 안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봐. 절대값 씌워달래. 뭐 해달라는 겁니까? 부호, 벌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0, 2분의 1이야? 3분의 10, 2분의 1, 4분의 7. 요거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거 통분은 어떤 숫자로 하냐? 3, 2, 4의 최소 공배수로. 얼마입니까? 12분의 첫 번째 거 얼마 곱할까요? 40. 두 번째 거 얼마 곱할까요? 세 번째 거 얼마 곱할까요? 21까지. 그래서 답은 12분의 엄청 큰데? 답이 없다. 뭐 틀렸지? 67인데 답이 없어. 뭐 틀렸나 봐. 잠깐만. 여기 틀렸다. 쏘리. 왜 틀렸지? 플러스 3분의 1까지 잘했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와버렸는데요. 9 빼기 8이겠죠? 여기 3분의 8까지. 그럼 우리 아까 4 곱하기로 해서 32. 답 나왔으면 좋겠다. 27. 32 더하기 27, 59. 답은 3번. 10번 볼게요. 10번은 계산이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네가 뭐가 보여야 되는데 곱셈의 무슨 법칙? 오, 좋아요. 분배 법칙이 계산된 결과입니다. 왜냐면 지금 잘 보니까 똑같은 애가 곱해져 있어요. 얼마요? 0.36.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해석하기를 0.36이랑 뭐를 곱해야 될까? 뒤에 숫자 있는 소수 더하기 0.36 곱하기 뒤에도 뭐 곱해져 있네? 7.57. 여기도 7.57.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됐나요? 둘이 더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야무져요. 안 된다. 12.43 더하기 7.57 더하면 0. 더하면 0. 12 더하기 7은 19거든요. 1 더할 거니까 20까지. 요거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 계산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학원에서 분수로 다 문제 바꿔서 풀 겁니다. 100분의 36 곱하기 20까지. 그랬더니 혹시 이 100이랑 20이 한 번에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쌤은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지우겠습니다. 10만. 그럼 볼게요. 이렇게 분수 있고 혼자 자연수, 정수 있는 건요. 그냥 이 분자랑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10분의 70이니까요. 7.2. 7.2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니까요. 우리 7.2보다 작대. 그럼 누구 들어올 수 있어? 뭐 7, 6. 자연수니까 1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총 몇 개? 7개. 그 다음에 1번. 쌤이 이런 설명 해준 적 있었는데요. 잘 볼게요. 우리 마이너스 1의 n제곱 먼저 구해볼게. 여기 홀수래. 그럼 우리 마이너스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요 내용을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쌤 말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홀수 다음 숫자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니까 마이너스를 짝수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또 이거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n 플러스 1이 짝수래. 그럼 그 다음 숫자는 뭐야? 홀수겠지. 왜? 선생님이 말했지만 홀수끼리는 숫자가 얼마 차이 난다고 했어요? 2 차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까지. 근데 가운데 마이너스 4가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잘 써줄게요. 알겠죠? 첫 번째 1 빼기. 근데 우리가 방금 구한 게 마이너스 1이래. 괄호 열고 써주시고요. 빼기. 괄호 열고 써주시고요. 빼기. 또 괄호 열고 써주시고. 그래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우리 플러스로 항상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까지. 그랬더니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주면 0. 답은 1 더하기 1이어서 2로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우리 역수는 쉽게 말하면 뭐 하자고 했었죠? 뒤집는 거. 근데 분수일 때가 잘 보이기 때문에 4.8은 10분의 48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뒤집어 깔게요. 약분은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야. 나중에 계산하면서 해도 돼. 알겠죠? 두 번째.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b의 역수가 5래.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너네 봐봐. 2의 역수가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의 역수가 얼마죠? 2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얘를 모르잖아. 근데 이 숫자의 역수가 5라는 건 우리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안다는 거죠. 어떤 숫자를 뒤집어 까면 5가 나오겠어요? 5분의 1. 얘는 5분의 1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 쌤이 요 내용 알려준 적 있나요? 잘 봐요. 이렇게 분수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나 혹시 우리? 들어본 적 없나? 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떤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마이너스 b의 대각선이 어디죠? 이쪽이죠. 5. 그러면 3의 대각선은 어디죠? 1.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똑같아요. 그럼 3 곱하기 1은 얼마야? 3. 마이너스 b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b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설정이 나오는 거고, 요 내용이 우리가 아직 둘 다 b야. 근데 말 안 되죠. 이게 a구나. 아하. 아직 요 내용은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b입니다. 마이너스 5 곱해져 있는 b를 어떻게 b로 바꾸지? 이 b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b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 마이너스 5를 어떻게 1로 만든다고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역수가 뭐냐면은 곱해서 1 되는 숫자가 역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어떻게 1로 만드냐면요. 마이너스 5에 역수를 곱해주면 돼. 뒤집어 깐 거.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오른쪽만 곱하면 돼? 아니, 왼쪽도 똑같이. 왼쪽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계속 이해하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워지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1만 남아요. 그래서 1, 2b, 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약분되는 게 없잖아. 그럼 그냥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a가 48분의 10이니까 둘이 곱해달래요. 최종적인 답은 48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까지. 요때 이제 너네가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약분해볼까요? 12랑 5. 48과 3 약분 될 것 같은데. 16으로. 근데 보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근데 16분의 2다.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까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으로.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시험은 혼합계산 나왔어요. 혼합계산은 뭐부터 하자고 했었죠? 거듭 제곱부터. 그래서 거듭 제곱부터 할 건데요. 거듭 제곱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천천히 쌤이랑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마이너스를 3번 곱했대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분수 얘들아 거듭 제곱할 때 별거 없는데 봐봐. 원래 이런 표현 맞죠? 마이너스 떼고 보면 너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약분이 안 돼요. 그럼 뭐끼리 하는 거야? 그냥 분자끼리 하는 거고 분모끼리 하는 거야. 그럼 쌤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분수의 거듭 제곱이 나와도 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마이웨이인 건데 분모는 그냥 분모끼리 하면 돼요. 1을 3번 제곱한 걸 여기 써주면 돼. 얼마야? 1을 3번 곱한 걸 분자에 써주면 돼. 1.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 잘 봐.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 같은 경우도 쫄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마이너스 2번 곱한대. 플러스 분모 그냥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3 그냥 2번 곱해. 9. 4 그냥 2번 곱해. 16. 끝이야. 그냥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됐나요? 그래서 거듭 제곱 완성했고요. 숫자만 쌤이 잘 써볼게요. 다시 알겠죠? 천천히. 마이너스 8분의 1 구했고요. 나눗셈 중괄호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중괄호 이쁘게 푼 다음에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거고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거 잘 한번 쓰면은 6분의 5 빼기 3분의 2 곱하기 요 놈이 우리 마지막에 구한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로 바꿔서 풀면 역수 취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이런 식에서 누구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곱하기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곱하기 빠르게 약분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거시기한 게 뭐냐면은 6분의 5 빼기 8분의 3 나왔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우리 거듭 제곱 때문에 중괄호를 쓴 건데요. 거듭 제곱을 푸니까 중괄호가 없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쓰는 소괄호를 쓰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깁니다. 알겠죠? 이거 풀어볼게요. 뭐로 통분할까? 이제 우리는 분모를 뭐로 구분하는 거냐? 6, 8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거예요. 6, 8에 48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있어요? 24. 얼마 곱할까? 얼마 곱할까? 그래서 20 빼기, 20 빼기 9입니다. 그러면 11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말했죠? 여기 나눗셈인데.
뭐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풀겠습니다. 11분의 24까지. 앞에는요, 마이너스 8분의 1까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몇 개? 8, 3에 24. 여긴 1. 할 거 없어요. 11분의 3만. 답은 마이너스 11분의 3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6번. 5번은 괜찮고요. 6번 보겠습니다. 두 수의 공약수 개수가 6일 때 자연수 A 값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주시오. 일단 우리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직접 약수 구하는 거야? 아니잖아. 공약수 빨리 구하는 방법.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럼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좀 문제냐면은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오답 했다고 했나? 아직 안 했나 오답? 문제 풀어오고 오답 수업 들었어요? 이혜영쌤한테? 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소인수분해 돼 있을 때는 공통 숫자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 맞죠?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제 둘 다 없는 숫자가 있어요. 뭐 없어? 3은 안 되고 일단 2랑 7은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수가 작은 거를 가지고 올 건데 7은 어차피 상관없고요. 얘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 왜? A가 얼마인지 몰라. 3이 더 작은 거일 수 있고 A가 더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3이 작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A가 작다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게 최대 공약수인데 우리 여기서 공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이거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지수에 일치 더해서 곱했더니 6개가 안 나오네.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A는 3보다 더 작은 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서 약수의 개수 구할 때 1씩 더하면은 A 더하기 1, 1 더하기 1, 요게 6까지. 그랬더니 2랑 뭐 곱해야 6 나와요? A는 뭐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났군요. 그래서 아니죠. 방금 우리가 이렇게가 최대 공약수였으니까 A에 2 넣어버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4. 4, 7에 28에다가 A는 2까지 두 개 써줘야 돼요. 답은 7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잘 볼게요. 좀 헷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이 좀 어려운데 뭐 잘 오답했나요 너네? 1품은 더 어려울 텐데.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건 쭉 읽어봤더니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최소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서 뭐 최소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최소 공배수냐? 근데 그 내용은 꼭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10m 간격이 이제 화단이 있는데 나는 만약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볼게. 그럼 10m라는 건 2m 간격이 몇 개 나와야 되나? 5개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표현은 여기에 나무를 심는 거야. 맞나요? 몇 개? 6그루. 예시야 예시. 다시 10m 쌤이 화단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간격을 5m 간격으로 하고 싶어. 5m 간격이라는 건 딱 절반이겠죠? 나무 심는데 어디에? 사이사이에 3그루. 그럼 혹시 문제에서 원하는 말을 좀 해석을 더 해봤더니 나는 최소 몇 그루라는 표현은 나무를 좀 적게 심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간격이 뭐 하면 이 나무가 적게 심을 수 있어요? 간격이 더 커야만, 넓어야만 최소 그루를 심을 수 있겠죠. 그럼 내 말은 요거야. 우리가 이 48과 28의 일정한 간격으로 할 건데 그게 넓어야 된다고. 커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최소여서 최소 공배수가 아니고 문제를 해석해서 봤더니 일정한 간격 48과 28이 딱 들어맞는 간격인데 좀 커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로 간격을 구해 볼게요.
정면에 보이는 숫자 혹시 곱해지는 두 숫자 보이십니까? 일단 쌤 보이는 건 4부터밖에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끝났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로 간격을 정할 겁니다. 알겠죠?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짧은 간격은 뭐겠어요? 뭐 자연수로 따지면 간격을 1로 잡아도 되고 뭐 2로 잡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잡아도 되는데 간격을 크게 해야만 나무를 좀 적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간격쌤은 4로 키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너네가 2m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간격이 몇 개 나왔어요? 5개. 그건 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2랑 뭘 곱해야 10이 나와? 5. 됐어? 간격은 5개. 내가 5m 간격으로 하니까 간격 몇 개 나왔어? 2개. 왜? 5 곱하기 2가 10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4m로 간격을 정하게 되면은 48. 이 가로기는요. 간격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12개. 내가 28을 이 세로 길이에서 간격을 4m로 잡으면은 간격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여기 7개. 됐어? 다시 두 번째. 아니 간격은 알겠어. 간격은 알겠는데 나무가 몇 개야? 6개 심어줬잖아. 다시. 간격은 몇 개야? 2개야. 나무 몇 개 심어줬어? 왜 그런 거야? 이게 간격이 처음 시작부터 나무를 심고요. 하나 끝나면 더 심고. 근데 마지막도 심어버리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격보다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간격이 12개야. 12개인데 간격이 12개면 뭐해? 나무는 몇 개 심는다고요? 이거보다 한 개 더 많은 13개를 심을 거라고. 13개를. 이해 갔나요? 이 세로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7개면 뭐해? 나무를 몇 개 심을 거야? 8개, 하나 더 많은 거. 됐습니까? 그럼 볼게요. 가로 몇 개? 얘 13개, 13개, 26개. 세로 몇 개? 8개, 8개 더 하면 16개. 총 42개인데, 이게 생각을 해봤더니, 잘 봐. 따스미 A씨 들어줬죠? 여기 간격 12개여서 나무 13개 심었어요. 간격 7개여가지고 나무 8개 심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모퉁이 어때요? 나무가 2개 심어지네. 당연히, 여기만 그러겠어? 아니, 여기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모퉁이에는 어쩔 수 없이 나무가 몇 개 심어진 거예요? 2개씩? 그러니까 한 개씩 더 심어진 거지. 근데 안 심어지거든. 말이 안 돼. 실제로 따지면은 어떻게 맞는 구간 나무를 2개 심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4개를 빼주셔야 돼요. 각 모퉁이에 한 개씩. 그래서 총 개수는 38그루.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 가까운 정수는 문정이가 잘하죠? 대분수 구해볼까요, 이거? 마이너스 2와 3. 4분의 5도. 1과 4분의 얘는 그러면 1이랑 클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랑 가깝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2랑 1.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우리 아마 최고 수준인가? 저번 시간 오답할 때 쌤이 알려준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뭐뭐 사이에 있잖아요. A와 B 사이에. 요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가 아니고요. 뭐뭐 사이라는 표현은요. 여기 양쪽 사이는 빼야 돼요. 왜? 우리 1과 3 사이에 자연수 몇 개야? 한 개, 2밖에 안 되는 거거든. 1부터 3, 1, 2, 3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뭐뭐 사이에는요. 양쪽 사이드 빼야 돼요. 다음 2개. 그 다음에 A랑 B는 아까 구해줬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가. 우리 혹시 우리 반 요거 잘하면 좋겠다.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많이 해봤어요. 요거 만족하는 A값 뭐 나올 수 있을까? 책 보지 말고.
4, 쭉 불러줘도 돼. 뭐부터 뭐까지라고? 그건 어렵나?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맞죠? 왜 그러는 거였지, 우리? 요게 얼마였어? 절대값 A가 4인 거는. A가 얼마야? 4랑 마이너스. 왜? 우리 절대값이라는 정의가 뭐였죠? 표현이? 외운 거 말고. 부호 떼는 거 말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였는데. 0부터 요 숫자까지 거리가 뭐가 나오고 싶은 거야? 4. 그래서 우리 0부터 거리가 4가 나오려면은 뭐 있어? 오른쪽으로 4, 왼쪽으로 4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거리가 4여도 되는데 더 작아도 된대. 그럼 거리가 4인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더 작아도 되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모르면 또 계속 기억해 두면 돼요. 근데 어려운 거야. 쉬운 거 아니고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죠? 정수니까. 뭐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0 들어오는 거 아는데 요것도 만족해야 된대, 얘들아. 요것도.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 마이너스 라인은 다 어때요? 마이너스 5.3부터 2분의 5까지면 마이너스는 다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봤더니 문정이 이거 2분의 5 얼마야? 2와 2분의 1 얘는 2보다 좀 큰 거야. 그래서 2까지만 돼요. 3이랑 4는 안 돼. 그래서 2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다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똑같은 부호가 다른 애는 지워지고요. 나머지는 마3과 마4만 더하면 마이너스 7까지. 20번 볼게요. 좋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일단 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줄 건데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숫자가 4개 있어. 맞죠? 거기서 3개를 뽑아서 곱할 건데 이런 표현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야. 잘 봐. 일단 우리는 여기 4개 중에 여러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곱할 건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크려면 플러스여야겠어, 마이너스여야겠어요? 플러스면 좋잖아.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작으려면 마이너스. 두 번째, 혹시 그럼 플러스 중에 이 3개 중에 누가 제일 커요? 플러스 4가 제일 크죠? 여기 오는 숫자가 절대값이 크면 되겠네. 숫자가 크면 되겠다. 다시. 누가 가장 작아? 마이너스가 가장 작네? 그럼 여기 가장 작은 숫자도 여기가 모이면 돼요? 숫자가 제일 크면 돼.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요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수는 플러스,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면 좋겠지만 거기에다가 생각을 더 해봤더니 숫자가 더 크면 되네요? 나는 그래서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좀 큰 숫자만 곱하려고. 큰 숫자. 어떤 그 숫자? 숫자가 큰 숫자. 정리해봤더니 요놈 얼마라고요? 문정이? 얘는 마이너스 1과 4분의 1입니다. 얘는 1을 좀 넘었고요. 1 좀 넘었죠? 얘는 문정이? 얘는 마이너스 2와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2대. 2대고 얘도 2야. 나는 그래서 여기 중에서 3개를 곱할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 둘은 무조건 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숫자가 커질 거니까. 4개 중에 제일 큰 두 놈은 일단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과 마이너스 2를 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번 곱했네. 플러스 에다가 이런 거 잘 봐 얘들아. 약분 안 돼. 그냥 분자끼리 곱하는 겨. 8이 16.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은 끝났어요. 왜냐면 남은 숫자가 마이너스 4분의 5랑 1.8이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가장 큰 수면 뭐 하면 좋다고 했어요? 플러스면 좋다고 했죠. 야 플러스야. 그럼 2개 중에 뭘 곱해야 플러스겠어요?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면 좋겠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2개 중에 뭐 곱해야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얘, 가장 작은 수는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까 뭐 잘 대답한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가장 큰 수 A 어떻게 구한다고요? 방금 구한 3분의 16에다가 요는 곱할 거죠? 1.8 분수로 바꿀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두 번째 B는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자고 했죠? 예, 마이너스 4분의 5. 근데 마지막 답이 뭐 해달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 둘을 더해달래요. 그랬더니 A 더하기 B는 이렇게 답이 써진다고 하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알겠죠? 이게 빠르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냥 활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 보니까 우린 어디서 많이 봤네? 분배 법칙. 왜? 여기에도 뭐 곱해져 있어요? 3분의 16. 여기도 뭐 곱해져 있어? 3분의 16. 3분의 16으로 곱하기 괄호 이렇게 한 번씩 쓰면 되는데요. 어차피 약분해서 올 거기 때문에 일단 5분의 4 5분의 9 써주시고요. 근데 얘들아, 이게 5분의 9랑 얘가 지금 당장 계산이 되냐? 안 돼요. 뭐 해줘야 돼? 통분. 20분의 얼마 곱할까? 좋습니다. 20분의 근데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플러스. 부호가 다른 계산,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가로 닫고 3분의 16 곱하기 20분의 11까지. 약분은 여기밖에 안 되겠네요. 어디요? 4, 4, 16, 4, 5, 20. 더 이상 약분이 안 돼. 그럼 답은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15분의 44까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의 합이 궁금한 건데, 일단 우리 두 자연수의 차 뺐을 때 36이 나와야 되고요. 두 자연수를 곱한 수의 약수의 개수가 곱한 수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어떤 두 자연수를 쓰면 A랑 B라고 더 볼게요. 곱했더니 뭐가 나왔거든? 근데 이 숫자가 약수가 두 개라네. 우리 약수 두 개인 거 뭐야? 소수? 응. 우리는 어떤 두 숫자를 곱했더니 소수네. 그럼 혹시 소수는 우리 오늘 시간 했는데요, 어차피 뭐 아니면 뭐야? 짝수 아니면 홀수야. 근데 짝수는 뭐밖에 없다고 했어? 2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소수가 나왔다는 건 짝수가 나왔을 때 당연히 짝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2 같은 것. 2 곱하기 1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나 조금 봐봐. 둘이 뺐을 때 36이 나오려면은 일단 어떤 숫자가 좀 커야 돼. 아니면 둘 다 크던지. 그래서 절대 짝수는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홀수여야 되는데 이 소수의 특징들을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잘 봐요. 너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해보긴 했었는데 3, 5, 7, 11 이런 애들이 소수잖아. 홀수면서. 근데 잘 봐. 우리 3은 뭐 곱하기 뭐로 만들 수 있어? 3 곱하기 1. 5는 5 곱하기 1. 7 곱하기 1. 그럼 쌤 말은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소수, 홀수가 나와야 되고 어떤 두 숫자를 빼서 36이 나오려면 어차피 이 두 숫자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 곱하기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 소수의 특징이 그렇잖아. 그럼 36이 나온다는 표현은 어떤 숫자 빼기 1한 게 36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어떤 숫자는 얼마겠습니까? 37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37 빼기 1에 36 나오니까. 그러면 37 곱하기 1을 하면 소수 3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 답이니까 38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2번 보자. 어떤 자연수의 9를 곱해서 우리 공배수는 하진 않았지만 똑같죠?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공배수 구해달래. 배수 다 구하는 거야? 아니잖아. 공배수 어떻게 구해?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럼 최소 공배수를 빨리 구해야지. 75랑 90. 한눈에 보이는 숫자 있어요? 오, 좋습니다. 15? 여기 뒤에 건? 18. 좋아요. 15랑 18. 3, 4.
좋아요. 그랬더니 최소 공배수는요, 요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좀 숫자는 커요. 3, 5, 15, 6, 5, 30. 40, 450.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452가 문제에서 말하는 공배수는 뭐겠어요? 450의 배수들. 그 다음 뭐 있어? 얘 450 곱하기 1이니까 9 그 다음 외우면 돼. 450달. 9, 100. 3 곱해줘. 1350. 이런 느낌으로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잘 봐요. 얘가 되고 싶었어. 누가? 우리가 궁금한 숫자에다가 9를 곱한 게 얘네들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어떤 자연수에 9를 곱하여 75와 90의 공배수가 되고 싶은 거니까 우린 9에다가 뭐 곱해야만 450이 되겠어요? 50. 얘는 아직 3자리 자연수가 아니죠. 9 곱하기 뭘 해야 900이 나오겠어요? 앞에 봐야죠. 안 봐. 책 보지 말고. 100. 그럼 이거 답이겠죠. 가장 작은 3자리 자연수 100이니까. 3번. 이렇게 3개가 나올 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좀 힌트는 최대 공약수 나왔기 때문에 좀 접근하긴 쉬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하나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얘들아. 최대 공약수가 12라는 건 12 곱하기 뭐야 36 나와. 12 곱하기 뭐야 72 나와. 다시 말하면 이 3개의 숫자가 최대 공약수를 12로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숫자들은 다 뭐여야 돼요? 12의 배수여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약수니까 36을 12로 나눌 수 있다는 표현이니까 A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3이랑 6이네. 여기 아직 어떤 숫자가 온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대문자 A면 소문자 A라고 쓰는데 원래 우리가 한 번 더 할만하죠. 3이랑 6이니까. 근데 아니래. 한 번도 못했대. 여기서 끝난 거야. 최대 공약수가. 그럼 이 A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올 수 있겠어? 뭐 1이나 뭐 2나 뭐 4나 5 이런 애들밖에 못 오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아직 A라는 정보는 더 줬어요. 왜? 최소 공배수가 360이래.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왜? 3개 중에 2개라도 되는 게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게 최소 공배수니까요. 맞습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안 나눠져. 그냥 A가 내려오는 거야.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360이라고 했으니까요. 왼쪽 얼마 나와요? 36. 하나, 둘, 셋. 1은 의미 없으니까 2 곱하기 A. 그랬더니 얘들아, 36에다 갖다가 뭐만 곱하면은 360 될까? 그럼 A는 뭐겠어요? 5라고 알려준 거겠죠. A가 5래. 여기가 5래.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대문자 A는 뭐가 되겠습니까? 12 곱하기 5에서 A 나와야 되니까 A는 뭐로 구해주면 돼요? 60까지 구하면 잘한 거고요. 문제에서 이 숫자의 각자리 숫자의 합 무슨 말이냐면은 6, 0 둘이 더해서 답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6 쓴 사람이 일단 잘했는데 이제 뭐가 좀 걸리냐? 가장 큰 자연수 A라고 써있네. 우리 A를 60으로 구했죠. 그러면 가장 큰 자연수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가장 크다는 건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가 비교되는 거거든. 그래서 A는 얘 말고 하나 더 있다는 내용이에요. 뭐 얘가 가장 큰 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음 구해야 되는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우리가 3개짜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만약에 A가 이런 숫자잖아요. A가 만약에 뭐 2나 4여봐. 그럼 어때?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최소 공배수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2의 배수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쓰고 2가 중에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쓸게요. 2, 1, 1 어떤 숫자인지 몰라. 그래서 보통 A 썼는데 B라고 쓰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3개 곱한 게 총 3개, 3개 6개 곱한 게 최소 공배수 맞죠? 이거 곱하겠습니다. 1은 곱하나 많아져?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네? 무슨 말이야? 이거 얼마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그럼 뒤에? 그럼 B가 얼마겠어요? 5네? 근데 집중해야 돼. 여기가 5면 A는 얼마였겠어? A가 10이면 이 대문자 A는 뭐였겠어? 그래서 A는 120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연수는 뭐겠어요? 두 개 중에. A겠죠. 120이겠죠. 그럼 그때 각자리 숫자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0 하면 얼마 나옵니까? 3까지. 그래서 한 번 더 꼬았다. 이거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톱니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딱 시작이 A랑 B가 여기서 맞물렸고, 예를 들어서 B랑 C도 여기서 맞물렸어. 근데 이게 A랑 B랑 C랑 톱니가 다르니까 한 바퀴 동안 돌아가는 톱니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몇 바퀴씩 돌렸더니 언젠간 몇 바퀴를 돌렸을 때, 여러 번 돌렸을 때 언젠간 또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얘는 한 바퀴 돌면 지금 톱니가 몇 개 돌아가는겨? 96개. 두 바퀴 돌면 96 곱하기 2. 세 바퀴 돌면 96 곱하기 3. 이런 느낌이고요. B 같은 경우는 36개 있으니까 36. 36 곱하기 1. 미안, 1. 여기 2. 36 곱하기 3. 이런 느낌이고, B, C도 60. 60 곱하기 2. 60 곱하기 3.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렇게 여러 번 돌아가다가 언젠간 이렇게 딱 맞물리는 경우가 궁금하다는 거니까 똑같은 톱니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96, 36, 60의 배수들 중에 공배수가 궁금한 거야. 처음으로 만나는 거. 아마 두 번째로 만나는 게 궁금할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숫자? 6? 오, 좋아요. 여기서 할까? 6, 6에 36. 60. 6일은 6. 36 남았어. 16. 한 번 더. 최소 공배수가 끝까지. 2. 2, 8에 16. 2, 36. 2, 50. 이제 없어. 그래서 6 곱하기 2 하면 12. 8 곱하기 3이다 쓸게요. 우리 쉬운 계산 먼저 해볼까? 쌤은 8, 5, 40. 12 곱하기 40. 1440.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1440개의 톱니가 돌아가면 처음 맞물렸던 이 왼쪽 오른쪽 톱니가 또 한 번 맞물려요. 1440개가 돌아가야. 엄청 많이 돌아가야 되죠. 그럼 그때 1440개가 돌아가면 맞물리는데 톱니바퀴 비기준. 톱니바퀴는 한 바퀴당 36배의 톱니가 돌아가는데요. 그럼 36개의 톱니가 몇 번 회전해야만 1440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오는 겁니다. 한 바퀴당 36개 돌아가는 건데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1440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우리는 36이랑 뭘 곱해야 1440이 되는지 구하는 건데 1440이라는 숫자가 커요. 작진 않아. 대충 해보는겨. 뭐 8 아닐 것 같잖아. 16, 24, 32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6 곱하기 32 하면 6, 2, 12, 6, 3, 18, 1152밖에 안 돼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는 40이 와야 되고, 뭐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뒷자리가 0이잖아요. 그럼 36이랑 곱해서 0 나오려면 5나 0 같은 거밖에 안 되는데 5가 없잖아. 그러면 4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쭉 해볼게. 5번 안 틀렸다고 했고 6번. 두수 AC의 절대값은 같고요. 이거 좀 확인해보자 얘들아. AC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는 0기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는 표현인데 거리는 똑같은 거죠. 근데 B랑 C가 왼쪽에 있대요. 그래서 C가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거리만큼 그대로 A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A를 나타내는 점은요, B를 나타내는 점보다 원점에 더 가깝대요. 요 거리가 더 가깝대. 그러면 B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더 이거보다 멀어야 되니까 이런 데 있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대소 비교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 맞죠?
B, C, A. 답은 4번. 지금 보겠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X 중에 얘들아 분모가 3인 거래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이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럼 이거보다 좀 큰 거 뭐 있겠어? 3분의 마이너스 3, 3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0. 분모가 3만 유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 근데 3분의 3은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1이니까 얘보다 이제 더 크잖아. 그럼 우리가 3분의 2가 얘보다 작은지 큰지를 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랑 6분의 5를 대수 비교하려고 했더니 요놈이 6분의 4죠?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아까 문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하면 안 됩니까? 정수면 안 돼요. 분수여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1 같은 거, 0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총 몇 개? 4개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해봤던 거다, 얘들아. 아까 숫자가 바뀐 건데 우리 아까 4짜리 해봤는데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 몇 개? 2개. 플러스 몇 개? 2개. 가운데 0 몇 개? 1개. 2개, 1개, 2개 더하면 5개. 더하면 9개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방금 내가 이걸 추가했나? 잠깐만. 잠깐만. 답이 이거 방금 얘는 내가 넣었나? 넣었나? 왜 안 넣은 거 같지? 여기까지 됐는데 정수 빼자고 했죠. 얘를 쓰면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이상이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2부터 2였으니까 여기 5개. 10개 같은데 더하면? 2번 같은데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버렸네? 8번 볼게요. 다음 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아 A랑 B라고 하자. 오, 이 표현을 잘 볼게요. 약간 어떤 표현인 것 같냐면요. 지금 둘이 먼저 더할 거야. 그 다음 절대값 씌울 거고요. 오른쪽은요. 각자 따로 더해서 각자 절대값을 따로 씌워서 더한대. 그럼 내 생각은 요런 건 어때? 2랑 1이니까 3이죠. 근데 요런 거는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부호가 달라 보자. 얘는 얼마입니까? 2. 얘는 얼마예요? 3, 1이니까 4죠? 그러면 다르다잖아. 그럼 내 말은 여기서 계산이 빼기가 나오면 안 돼요. 더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쌤 생각은 지금 부호가 다른 애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부호가 똑같은 애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 A에서 B를 뺄 건데 가장 큰 값이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A 빼기 B가 나오려면은 일단 가장 큰 값이니까 플러스면 좋겠죠. 두 번째,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했죠. 플러스 2랑 플러스 3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했어? 얘가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A-B가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은 플러스이면서 절대값이 제일 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 빼기 B에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제일 큰 숫자가 제일 큰 거 누굽니까? 봐줘요 한번. 4가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제일 큰 4를 좀 활용할 거고요. 근데 이게 빼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행히 마이너스 4다 보니까 좀 순서를 어떻게 써주면 좋을 것 같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 A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잘 봐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요 숫자가 좀 제일 커야 돼. 그럼 여기 누가 오면 제일 좋아? 플러스가 오면 좋아요. 플러스 뭐 있습니까? 2랑 3. 근데 잘 봐요.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4였잖아요. B가. 근데 플러스 2랑 3을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하냐면은 2랑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랑 계산이 똑같아, 달라? 다르다고.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앞에가 좀 어려운데 난 이걸 건드리지 않고 싶어요. 수가 제일 크고. 다만 여긴 플러스가 못 와요. 마이너스도 오면 안 돼.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 제일 무난한 0을 넣겠습니다. 그럼 0 더하기 4면 숫자가 플러스 4기 때문에 제일 큰 숫자가 될 거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계산이 어차피 돼 안 돼. 얘는 그냥 마이너스 4잖아. 그 다음 여기도 절대값 0은 그냥 0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4. 여기도 0 더하기 4니까 그냥 4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값은 4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